자, 건물 통으로 매각한답니다. 거의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자, 연락 한번 해보세요. 전체 매각, 분할 매각, 냉엄한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부산 강서구 낙동강으로 둘러싸인 섬 같지 않은 섬마을, 맨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에 왔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경남의 김해공항이 10km 이내에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부산 신항이 있고, 동쪽으로는 얼숙도와 부산 사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길, 바닷길, 육로, 모든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지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부산의 인구가 넘쳐나던 시절에 주택을 대량으로 부산 밖의 외곽에 공급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명지 신도시의 아파트들은 초창기에는 부산 외곽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초기에는 미분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도 들어오고 버스 노선도 조정이 되고 등등의 인프라가 이제 차츰 갖춰지면서 아파트가 분양했다 하면 완판에다가 가격까지 올라주는 기염을 더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명지의 국민평수 34평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이 5억에서 6억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가격으로는 정말 무시 못할 가격대입니다. 여기도 코로나 당시 부동산 버블 때 7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현재 조금 떨어진 셈치고도 비쌉니다. 놀라운 아파트 입주율에 최근에는 부산지방법원 또 지방검찰청까지 신설되어 입주됐고 지하철까지 연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공서가 대량 신설되면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하고 인구 유동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로서의 분산 기능은 신도시로서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분양도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도하게 공급된 상가와 온라인으로 변화된 급격한 트렌드 변화가 불러온 상가의 미분양 폭망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고 신도시고 나발이고 상가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도 통으로 나와 있고요. 1층 전멸한 거 보이시나요? 영상에서 보시면 문도 안 잠궈 놓고 화장실도 제가 잠깐 급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문을 열기가 너무 겁이 나서 그냥 문을 못 열었습니다. 건물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냥 참고 나왔네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는 물도 지금 가득 고여 있고 동네에서 굴러들어온 쓰레기가 온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갈리고 뭐고 내팽개진 상태인지 유혈이 낭자한 상태입니다. 이제 상업 공간의 비율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계속 유령 건물만 나올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인구가 많다는 서울에도 곳곳에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여져 있고, 오히려 차 있는 곳보다는 공실이 더 많은 곳도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와야 저 임대가 찰 수 있을까요? 북한 인구와 저 중국 사람들이 다 내려오면 모를까? 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구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업 공간 비율이 1990년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구 밀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온라인 배송, 새벽 배송, 집에서 다들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상가가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이미 매입해 놓은 토지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것을 가공을 해서 팔아야만이 수익화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내부자를 심어놓은 자체 언론까지 운영해가면서 분양률을 가대강구하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데 더 이상 속아서는 아니 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퇴자들과 여유자금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전국의 상가지구는 지금 전국의 지뢰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발목 지뢰와 다리 지뢰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와 같은 그 피 같은 자금들 물려버리면 가정 파탄까지 가고 또 그 돈을 잃은 고통은 건강도 순식간에 잃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 노년에 건강관리 많이 해야 된다 하지만은 건강관리로 제일 좋은 것은 좋은 보양 음식 먹고 또 대단한 체육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항상 평온한 마음 상태와 격렬한 마음의 변화 없이 걱정 근심 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또 최소한의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 자금이 좀 투자가 된 개인들은 보통은 중산층 정도일 텐데 그들이 1, 2억 정도만 물려버려도 차후에 벌어질 노후 생활에는 막대한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명지 신도시가 계속 개발 상태이고 앞으로 국제대학도 들어오고 첨단 기술 기업들도 유입이 될 거라고 하는데 공룡 이케아도 명지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저번에 보여드린 오시리아 쪽으로 결국 입주했거든요. 이리로 오는 게 나을 듯 했었는데 마창진, 장유, 김해 인구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인데 기장은 좀 멉니다. 여기 보시면 곳곳에 지주들이 상업지 땅 매매 편말을 꽂아 놓은 곳이 몇 군데 보이는데요. 주변의 건물들이 이렇게 공실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일단 자기는 팔고 싶겠죠. 자, 이거 보니 제가 예전에 땅 고수한테 들었던 말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리인 것 같습니다. 땅은 그냥 땅으로서 샀다가 팔아야지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뭔가 이런 가공 행위를 해서 더 높여서 팔겠다고 다른 짓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 쿠는 고수의 말씀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상한 건물 지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땅을 이용할 계획은 그 땅을 살 사람이 상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상상력을 덧붙여서 팔아야 땅이 팔릴지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지. 내가 미리 거기에다가 뭔가를 지어 놓으면은 오히려 그 땅이 묶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여기에 수없이 많은 덫에 걸려있는 건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땅만 판 지주들이 승리자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앞으로의 명지 개발 계획이 지금 보시는 유령 공실들을 해결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여기에서 한 블록 정도 벗어난 예전에 이미 형성된 상업지구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한번 가봤는데요. 그 수많은 식당이나 카페들도 좀 힘겨워 보였습니다. 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낙동강 주변이라 그런지 여기는 바람이 정말 셉니다. 자, 오늘 드론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가 밀어주는 테크노폴리스 혁신도시. 여기저기 다 비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비었습니다. 언론에 소개되는 것으로는 공실률이 50%지만 실제 현실은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상가 임대 현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발. 오늘은 세계 최초로 대구광역시 북현풍 테크노폴리스라고 대구가 팍팍 밀어주는 혁신도시의 일종입니다. 대구가 전략적으로 이쪽 지역에다가 인구 유입과 더불어 미래 유망 산업 위주로 기업을 입주시켜서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시행사의 홍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21년 당시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저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대 입주한 기업들은 로봇 산업, 자동차, 정보통신, 공공연구기관들과 또 관련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까지 종합 선물 세트가 주변에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19개 단지에 16,000세대 이상이 입주한 상태고 5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상가는 1,7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자료에 의하면 지역 전체 1,700여 개 중에 880개가 공실이라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줄곧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공실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주로 보여드릴 에비뉴스1이라는 복합 상가 단지가 4년 전에는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된 상태였으니까 이 거대한 현재의 상가를 포함한다면 수치는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 나왔던 분양 홍보 자료에 의하면 1차에는 100% 분양 완판되었다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2차 분양을 시작한다고 나와 있었고 본격 입주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가 되었는데요. 현재 4개월이 지난 시점의 모습입니다. 제가 분양받고 세놓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입주 시작 후 약 한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여기보다는 더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못해도 절반 이상 혹은 70~80% 이상의 업주들이 입주해서 다양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고 영업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홍보 영상처럼 사람들이 북적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입주율이 손가락 5개 안에 지금 영업이 되고 있습니다. 전층에 운영되는 에스컬레이터조차도 가동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요. 경비원과 청소하시는 분들만 간혹 보이고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일부만 열어놨습니다. 시행사 말대로 분양이 완판되었다면 대부분의 수분양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를 놓아야 되는데 임대가 이렇게 안 되다시피 되어 있고 본인들이 뭔가를 직접 하기에도 자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든 노후 자금이든 그들이 투자했던 자금이 여기에 모두 묶여 있습니다. 자금이 일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관리비와 세금, 자, 각자가 안고 있을 그 대출 이자만 매달 줄줄 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 한국인이 눈에 떡하니 보이는 상가, 아파트, 땅, 이런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알고 보면 그게 단순하고 약간은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물체가 내 눈에 떡 보이니까 저것은 어디 가지 않을 거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보통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거대한 빌딩조차도 사실 소유권이라는 것이 그 등기부에 그 글자로 결정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날짜까지 따져가면서 전세권이나 소유권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지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건물을 좋아하고 또 그것으로 내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렇게 믿다 보니까 부동산의 이 부작용, 구입 후에 뒤로도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 역풍을 심하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이라 생각하고 구매한 부동산이 오히려 돈을 계속 가져가는 블랙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금융자산은 상황이 나빠졌을 때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손절로 끊어내기도 쉽고 또 일단은 거래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도 용이하고 거래 비용도 좀 적게 드는 편이고 여러 면에서 처신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거는 한번 물리면 종신토록 팔릴 가능성이 있거나 아예 없기도 하고 그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금리 상황도 높아진 데다가 또 상권 자체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테크노밸리의 지역 상업지구가 맞닥뜨린 현실은 바로 이 지역 바로 인근에
4km 떨어진 구지면이라는 곳에 쿠팡이 3천억을 넘게 투자해서 축구장 46개 사이즈의 대규모 물류복합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쿠팡의 첨단 배송 시스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점포를 계속 죽이고 있는 포식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바로 이 지척에 거대한 쿠팡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오프라인 상가가 쿠팡과 맞대결을 해야 된다는 현실인데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결과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은 제가 응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전국을 지배해 나가니까 걔하는데 저는 이런 개인 상가 자영업자 이분들이 저희 시청자일 확률도 높고 해서 저는 이분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입주를 망설인다는 것은 경기와 더불어 자영업의 상황도 정말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 인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온라인 상권으로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화되었고 심지어 음식조차도 밀키트로 만들어 먹고 있고 좀 귀찮으면 배달해서 그냥 먹습니다. 이렇게 큰 상가를 건설하는 막대한 자본력이 마케팅력을 갖춘 건설사나 시행사조차도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이 예측이 안 되는데 우리 개인이 어떻게 앞을 예측해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통 망한 것만 영상에 올린다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망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자, 이런 것을 올려서 우리 시청자들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더 이상 또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상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기 노후 자금이나 여유 자금이 물려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도 안타깝지만 또 피해를 막는 것도 더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호발입니다. 여기는 진주하고도 진주 혁신도시 올시다.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충무공동에 산다라고 하지 않고 혁신에 산다 혹은 혁신도시에 산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상당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2005년 당시에 추진되었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였고요. 진주혁신의 특징으로는 모든 정부 주도 토건 산업의 총사령부인 LH 본사가 입주해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LH는 많은 민간인들에게 상가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했는데 상가에 손님을 끌어오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LH가 도시를 모두 설계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인데요. 주거 인구당 상업지구를 편성하고 모든 도시의 설계자로서 자신이 주도했는데 혁신도시의 실패는 사실상 LH의 실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수많은 공실을 보시면 지나가는 삼척 동자도 이것을 성공이라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주 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지척의 상가들은 운영이 그래도 되고 공실이 조금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온 전신의 칠갑에다가 공실 칠갑에다가 5, 6층짜리 건물에 입주업소는 단 한 개, 그런 것도 영상 뒤편에 보면 나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또한 상가의 노른자인 사거리 1층 이런 것도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1층 이런 곳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곳조차 공실이라면 그 2층, 3층, 4층 이거 올라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1층은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서 그렇다면 2층 이상도 불보도 뻔하고 제가 굳이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거대 지구를 설계해 놓고 인구는 고작 6,700명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구 증가의 목적이 가장 큰데 1년에 600명꼴로 늘었다면 그것을 누가 성공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LH가 정부 수행기관으로서 행동대장 노릇을 하긴 했지만 그 뒤에는 당시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지역균형이라는 허울 좋은 용어를 내세워서 전국적인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공자금 10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다. 10개의 서울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혁신이란 뜻은 뭔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인데 혁신적인 요소는 이 지역 어느 곳을 살펴봐도 그냥 기존에 있던 형태의 건물을 주구장창 올려놓고 어느 도시에 가나 있는 가게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공공기관을 억지로 옮겨놓고 그리고 모두 대부분 공실,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과연 이게 혁신이라 부를 만한 게 어디에 있나요, 도대체? 기존의 낡은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새로운 새 시대의 혁신적 가치를 내세웠다면 최소한의 혁신적 내용은 하나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그저 구호만 요란합니다. 여기 상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은 전국의 혁신도시가 다 똑같습니다. 취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중에는 여기 와서 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인위적이고 자기적입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스럽게 붙잡아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쏟아부은 수조 원의 혈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노후 자금의 대출까지 잔뜩 받아서 분양받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과도한 대출 이자와 관리비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또 역시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진주 혁신도시는 밤 11시가 넘어가면 상가의 불빛이 다 꺼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도시는 거의 암흑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가 주말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말에 불을 끄는 게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자, 진주 혁신은 현재 공실률이 50%를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한 실정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시작했던 정권은 사라지면 그만이고 그 책임과 재산을 잃은 책임은 모두 그 개인의 빚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이청 저런 곳 멀쩡해 보여도 또는 그 이상 청수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저가 건물주라도 임대 현수막을 더 이상 붙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민망해서라도 못 붙일 것 같네요. 건물 가치의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진주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날은 비가 오는 관계로 드론을 띄우지 못하고 저번 영상에서 원주 혁신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촬영한 부분을 좀 보여드립니다. 같은 혁신도시의 지금 이 결과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국의 혁신도시 웬만하면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호발의 좀 우울하지만 혁신도시의 민낯을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다시 혁신 신도시 이런 말에 속지 맙시다.